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레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에너지를 수확하는 것.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다들 이제 10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재산이고 재화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 100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100만 원이 있으면 피자도 살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네, 100만 원으로 안 되겠죠. 어쨌든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돈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돈을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을 다시 이제 돈으로서 전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집안에서 요즘은 쓰지 않는 이런 벽돌들 다시 이제 그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음표들도 다시 이제 돈으로 환산하고 뭐 이런 일. 네, 아주 중고로운 평화나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먼 돈들, 장롱 밑에 숨은 동전들, 돈을 수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재화에서 돈의 역할처럼 에너지에도 그런 녀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선택. 네, 김승현 교수님, 뜨거운 돌이요. 오늘 너무 추워요. 하지만 이제 20시간 뜨거운 돌은 20시간 뒤에 무조건 그냥 식습니다. 여러분들 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다시. 아니야. 돌은 물론 신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 20시간 동안 뜨거운 돌이 있을까? 목적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뭐 주작 방송, 주작 방송 보시면 왜 그러느냐? 전기가 있으면 뜨겁게도 할 수 있고 차가운 선풍기도 돌릴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빛도 만들 수 있죠. 전구. 그리고 통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돈과 같은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 미래 과학의 희대의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확 기술이란 무엇이냐? 아까 보셨듯이 이제 돈을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있는지 몰랐던 그런 그 돈들, 숨어있던 돈들을 이렇게 막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요런 것처럼 에너지를 수확해서 전기로 만드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전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자들을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바로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의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파 에너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이죠. 우리 그 통신에 쓰고 있는 이 전파 에너지들, 이미 지금 여러분들 공간 주변에는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파들을 어떻게 전기로 바꿔낼 것인가 살펴보면, 일단은 전파가 무엇이냐? 전파는 말 그대로 전기의 진동이에요. 전기의 진동.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전기의 진동, 그거를 이제 뿜어내거나 받아내는 것이 바로 안테나라 그러죠. 안테나. 결국에는 이제 흔들리는 이 전기들 속에서 너의 그런 전자들이 느껴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테나의 원리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 안에 있는 안테나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전기들이 교류 신호로 바뀝니다. 그 공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전자기파들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 자체가 이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받아서 그 교류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음성이나 데이터로서 인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통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통신하는 안테나에 정류기라 그래서, 정류기가 뭐냐면 이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정류기라 그러는데, 이 정류기를 통해서 거쳐가면 통신이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구를 킬 수 있지 않을까? 요것이 바로 전파 에너지를 전기로 수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 뭐가 있느냐? 바로 RFID. 티머니 아시죠? 티머니 단말기는 당연히 이제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티머니 카드는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통신을 하냐 이거야. 바로 여기에 무선 에너지를 수확하는 에너지 수확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이 단말기에서 단순히 통신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단 조금 더 센 전기를 전파로 보내줍니다. 전파로 보내주면 얘가 그 전파를 정류를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안테나로 던져 넣어요. 요게 바로 RFID예요. RFID. 이미 우리는 에너지 수학 기술의 표본을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자기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바로 빛이죠. 빛. 예, 이 빛을 어떻게 전기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빛을 전기로 수신한다. 아까는 이제 전파를 전기로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안테나. 공진 안테나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LTE나 와이파이 이 안테나들은 정말 긴 파장을 쓰고 있어요. 긴 파장. 이 안테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기파의 파장에 비례해서 사이즈가 바뀌는데 LTE나 와이파이 전파 같은 경우는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2.4기가헤르츠 요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기가헤르츠, 1기가헤르츠면은 파장으로 치면은요, 300mm, 그러니까 30cm예요. 30cm. 30cm의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요,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빨간색의 전자기파 파장은 70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파란색은 400나노미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700나노, 400나노미터 요 정도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파들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파장의 길이가. 그럼 안테나를 100만 배 정도 줄여서 만들어야 빛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그게 이제 나노 기술이죠. 나노 기술. 그래서 나노 사이즈의 안테나를 만들어서 빛과 반응할 수 있는, 빛을 받아서 전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나노 안테나라 그러는데 요게 가능한가 하는 실험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긴급과에서도 다뤘었는데 이제 플라즈모닉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나노 사이즈의 금속 안테나를 만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색들을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한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시간에서 했던 플라즈모닉 연구인데 요 사이즈가 나노 수준이에요. 나노 수준. 이 나노 수준의 금속 선들입니다. 나노 수준의 금속 선들을 이렇게 만드니까 폭을 잘 조절을 해보니까 우리 눈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더라. 예, 대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노 사이즈를 만든다라는 그 제조 공정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안테나와 정류기가 이제 영어로 렉티파이어인데 안테나와 정류기를 합쳐서 이제 렉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렉테나를 어떻게 보면은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빛을 수신해서 전기로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2015년에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서 제목 보세요.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한 빛을 수신하는 전력 수신 안테나. 그래서 이거 원리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안테나 사이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듯이 전파는 전자를 요동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야 배터리에 충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그냥 전파를 그대로 배터리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은 안테나에서 받은 대로 연결시켜 놓으면은 배터리는 그냥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흐르게만 하려면 정류가 되는 다이오드가 필요한데 여기서 무엇을 썼냐? 다이오드는 사실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 정도로 빠르게 흔들리는 속도가 되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걸 썼냐면 터널링이라는 좀 어려운 물리적인 반응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카본 나노튜브 사이에 절연체에 매우 얇은 절연체를 끼워놓고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금속 전극을 놔두는데 얘랑 그 카본 나노튜브 간의 어떤 그 물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흐를 때만 터널링이 생겨요. 이게 이제 터널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터널링을 이용을 해서 빛
정도의 그 엄청나게 빠른 얼마나 빠르냐면요 1초에 10을 14번 정도 곱한 만큼의 속도로 빠르게 흔들려요.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은 그거를 DC의 전류로 정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록색 빛을 쐈을 때 이 전극이 약간 좀 반투명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 카본 나노 튜브가 나노 사이즈니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해서 진동을 해갖고 수신을 받아요. 전자를 받아갖고 여기 터널링이 생겨서 전기가 수확되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실제로 제작이 됐는데 연구는 됐지만 왜 상용화가 안 되느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력이 생각보다 매우 조금 수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수신하는 거는 빛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 빛이 너무 짧은 파장이고 너무 빠른 전자기파야. 너무 빨리 흔들려서 이 효율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좋게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 수학 방법이 없을까? 그 중간에는 바로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나쁜 가시광선 잡는 법칙, 양자역학.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을 하면은 빛을 전기로 수신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어떻게 수신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넘기기 위해서는 사실 양자역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토대를 만들기도 했죠. 이 아인슈타인의 1905년에 광전 효과가 중요한데, 요것은 무엇이냐? 아까처럼 이제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빠른 그 전자기파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빠른 전자기파 봐봐요. 이 가시광선이 엄청나게 1초에 10을 14번 곱한 만큼 막 진동하는 그 빠른 전자기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빛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싸대기를 요렇게 때리는 거.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전파죠. 요게 에너지가 세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때리는 게 에너지가 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파보다 우리가 보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빛은 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네, 빛을 어떤 이제 특수 금속에다 쐈는데 빛을 아무리 세게 막 눈부신 빛을 막 세게 때려도 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작은 빛이든 센 빛이든 간에 빛의 색을 바꾸면 빨간색에서 초록색, 파란색 자외선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금속에서. 요게 바로 이제 광전 효과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빛은 입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게 대표적인 이 광전 효과의 원리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전기라는 건 있죠. 아까 보셨듯이 전자가 자유롭게 흐르는 거예요. 이런 전자들을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전자들은 원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원자 안에 갇혀 있는데 자유전자들은 원자를 그냥 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전선 하나에 갖고 있는 이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원자들이 많은데 이 원자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게 이제 자유전자들인데, 이 광전 효과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원자 안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은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전자공학이나 물리학 쪽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 밴드갭 이론이에요. 밴드갭 이론. 그래서 물질마다 그 원자에 구속된 전자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요 에너지 양의 크기를 이제 밴드갭이라 그래요. 밴드갭.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가 유전체죠. 너무 큰 거. 나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빛을 막 세게 때려도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커서. 전자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근데 반도체,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도체는 애초에 그 에너지 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빛을 쏘지 않아도 되고 뭘 어떻게 따로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자유전자가 계속 있죠. 근데 반도체는 뭐냐? 이 둘 사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다. 에너지 갭이 작다. 에너지 갭이 작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적외선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요 정도의 빛만 가지고도 자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자에 구속된 전자를 에너지를 받게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양자역학적으로 빛을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수학 기술이 되겠죠. 요걸 이용한 대표적인 기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가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하는 이유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비치고 저음파인데, 이제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초적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전거 자가 발전, 영어로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죠. 다이나모. 그래서 요걸 발명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람입니다. 그람. 1871년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의 원리와 운동의 원리를 결합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즘도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가 수력 발전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이런 그람의 다이나모 발전기는 요즘은 그 자전거나 이런 데만 쓰이고 있고, 요즘은 이제 교류 발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발전기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도 그냥 대표적인 발전 기술이고, 요것보다는 진짜 우리 이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걸어 다니거나 뭐 뛰어 다니거나 춤을 추거나 뭐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전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의 가장 이제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중심에는 이제 트라이버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트라이버 일렉트릭. 요즘 핫한 주제죠.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긴급각에서도 마찰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얻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긴급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찰 전기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마찰 전기의 원리가 무엇이냐? 마찰 전기 원리 아주 간단하죠. 사실 모든 물질마다 서로가 다른 정전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서열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 혹은 일렉트로스태틱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찰 전기의 서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물질과 물질 간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서열을 이용을 해서 둘을 비비면 비벼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서열이 높으면 전자를 막 빼서 얘가 전자 잃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 잃은 애랑 뺏은 애가 이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둘이 또 이제 전기적인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전기적인 흐름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이차를 만드는, 그게 이제 마찰 전기의 원리인데, 2012년 조지아텍에서 종린 왕이라는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바로 이제 트라이버 일렉트릭 나노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TENG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진정한 에너지 수학 기술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연구인데,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접촉이나 뭐 이런 뭐 흔들림이나 부딪힘 뭐 요 정도만으로도 작은 전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버 일렉트릭 나노 제너레이터, 요거를 이제 논문을 내죠. 근데 요게 딱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와, 이거 기발하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신기해요. 딱 보면은 되게 상식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봐봐요. 접었다가 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이 일어나겠죠. 두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전기가 나옵니다. 전기가 나와요. 요걸 이용을 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정말 이제 대박 연구거든요. 이 연구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긴급과학의 마찰 전기 특집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연구들이 있느냐? 요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사이언스의 2019년에 나온 초최신 연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제 성균관대 김상호 교수님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였는데, 사실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요즘 어떤 게 이슈 중에 하나냐면은 그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어떤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식 장비를 넣습니다. 몸 안에다가. 그래서 이식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자기기를 이식을 하는데 그 이식한 전자기기 배터리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선 전력 전송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선 전력 전송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에 나오는 연구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찰 전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찰 전기. 생각해 보세요. 이 마찰 전기가 초음파, 우리 그 왜 임산부들 아기 확인하려고 이제 초음파 사진 많이 찍잖아요. 초음파가 사람 몸을 뚫고 갈 수 있는데, 초음파가 뭐겠습니까? 이 사실 그 공기 압력이거든요. 압력이에요. 뭐야? 운동 에너지야. 소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리도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얇은 마찰 전기를 낼 수 있는 얇은 방막을 설치해 가지고 초음파를 쏴요. 인체에다가 이식을 해서 초음파를 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 방막이 막 이렇게 진동하겠죠. 진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또 다른 마찰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전극이랑 부딪혀.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만든 연구가 바로 사이언스에 나온 성균관대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발하죠. 이런 연구들이 지금도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피에조 일렉트릭. 피에조 일렉트릭은 앞전소자라 그래요. 요거는 사실은 정말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한 특성을 이용을 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 압력이 가해졌을 때 땡기거나 막 누르거나 막 할 때 결정이 약간 틀어지면서 그거에 의한 이제 전기적 상태가 바뀌면서 전기가 나오는 요런 연구, 요런 것들이 사실은 트라이보 일렉트릭 마찰 전기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은 종리낭 교수님, 트라이보 일렉트릭의 아버지인 종리낭 교수님도 사실은 이 피에조 일렉트릭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마찰 전기는. 그래서 이 앞전소자를 이용한 그 전기 발생 연구들, 에너지 수학 연구들도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이용해서도 아까 그 마찰 전기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피에조 일렉트릭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라이터 킬 때 생각해보세요. 라이터를 키는데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지? 전기 스파크가 왜 일어나지? 부싯돌처럼 막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는 피에조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누를 때 이 압력에 의해서 피에조 일렉트릭이 전기가 발생해서 스파크를 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피에조 일렉트릭으로 전기를 수학해서 발생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때 대부분의 효율을 망치는 또 다른 에너지, 바로 열이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 열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도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터모일렉트릭, 열전소자죠. 열전소자. 이걸 발견하신 분이 이제 지벡이라 그래요. 지벡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벡 이펙트가 뭐냐? 한쪽이 이제 뜨거운 철판을 갖다 대면 N이 여기네. 여기 전자가 많은 거, P타입이 이제 전자가 많이 비어 있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얘는 똑같이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전자가 비어 있는 게 밀도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야, 전구가 켜져. 와, 열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 수 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 반대로 여기다 전기를 공급해. 전기를 공급하면 그러면 여기를 냉각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바로 이제 그 또 펠티어 효과. 요 반대되는 효과, 요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이제 돈만큼이나 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시대로 갈 겁니다.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다시 전기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에너지 하베스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공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